무릎 꿇고 사과해! 한누리은행 로비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여성이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구겨져 있었고 단정했던 단발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평범한 손님한테 친절을 왜 그렇게 베푸냐고요?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예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VIP 고객이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행 과장이 팔짱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그때 낡은 외투를 입은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직원이 뭘 잘못했단 말이오? 노숙자가 뭘 아느냐? 냄새나니까 나가라.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한 은행에서 벌어진 작은 친절이 어떻게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서울 종로구에 자리 잡은 한누리은행 중앙지점의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어요. 연말 정산을 앞둔 시기라 그런지 오전 9시부터 번호표를 뽑으려는 고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죠.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높은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흘리고 있었어요. 창구 안쪽에서는 4명의 직원이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3번 창구에 앉은 박소연은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 위에 걸친 은행 명찰이 형광등 불빛에 살짝 반짝였죠. 30이라는 나이답게 차분하면서도 밝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소연이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옆자리 직원은 고개만 끄덕였고 맞은편 창구의 김대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대충 손을 흔들었습니다. 1번 창구의 김대리는 벌써부터 전화기를 귀에 대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평범한 월요일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경비원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방문객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은행 정문이 무겁게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친 노인이었어요. 외투 곳곳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해져서 발가락 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었죠. 키는 제법 컸지만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특히 깊었어요. 경비원이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여긴 은행인데요. 알고 있소. 노인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경비원이 당황하며 규정집을 뒤적거렸죠. 그게 규정상 입장에 제한이 있어서요. 무슨 규정 말이오? 그러니까 경비원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사실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노인이 경비원을 잠시 쳐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소.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제로 밀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로비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여기 왜 들어와?
냄새 날 것 같은데. 요즘 은행 관리가 왜 이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어떤 중년 여성은 아예 몸을 돌려 노인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습니다. 은행 로비 한편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도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노인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기억해두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당황했어요. 1번 창구에 김대리는 노인이 다가오는 걸 보자 일부러 서류를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2번 창구 직원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죠. 4번 창구 직원은 노인을 힐끔거리다가 급히 전화를 받는 척했어요. 그런데 3번 창구의 박소연만은 달랐어요. 노인이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바라봤지만 소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창구 밖으로 나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추우셨죠? 소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렸죠. 저 직원 뭐 하는 거야? 관리자 안 나와? 저런 사람한테 왜 친절하게 해? 하지만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노인의 앞에 서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이 소연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에서 뭔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고맙소, 소연 양. 노인이 작은 비닐봉지를 외투 안쪽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동전들을 통장에 좀 넣어주시오. 비닐봉지 안에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들어있었어요. 대략 3만 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동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째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젓거나 피식 웃었지만 소연은 진지하게 받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장 가져오셨나요? 노인이 외투 안쪽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져서 은행 로고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서리는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몇 장의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죠. 소연이 통장을 받아보며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영업과장 윤명수가 창구에서 나왔습니다. 45세인 그는 중간 정도의 키에 약간 통통한 체격이었어요. 번들거리는 헤어젤을 발라 올린 머리, 반들반들하게 닦인 구두가 딱딱거리며 소리를 냈죠. 얇은 입술은 언제나 차갑게 다물어져 있었고 진한 눈썹 때문에 인상이 더욱 냉정해 보였습니다. 박소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윤 과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요? 윤 과장이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소연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VIP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업무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은행은 돈을 맡기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소연이 윤 과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그녀의 눈에 단호함이 보였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과장님. 뭐라고요? 윤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죠. 그 사이 로비 한쪽에서는 VIP 고객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한 펌머리에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진한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손님 상대하느라 내 차례가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윤 과장이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가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씨, 어서 VIP 고객님부터 모시라고요.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먼저 오셨거든요. 이 말에 VIP 고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직원 교육 다시 시켜요. 이게 무슨 서비스예요? 로비 안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 아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노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 두겠다는 듯 주변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윤 과장의 오만한 태도, VIP 고객의 무례함, 다른 직원들의 외면, 그리고 소연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소연 양, 괜찮겠소? 나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 같은데. 노인이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따뜻해졌죠. 그녀는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입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진심이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윤 과장은 여전히 VIP 고객을 달래느라 바빴고 다른 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연만은 끝까지 노인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듯 말이죠. 그 순간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박소연은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동전들을 하나씩 꺼내어 세기 시작했어요. 100원짜리 동전들은 오래되어 표면이 거무칠칠했고 500원짜리 몇 개는 녹이 슬어서 손가락에 검은 때가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소연은 개의치 않고 정성스럽게 개수를 맞춰가며 입금 전표를 작성했죠. 10개, 20개.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동전을 정리했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창구 직원들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로비의 고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때 윤 과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거리며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참을성이 바닥난 표정이 역력했어요. 박 대리, 효율 좀 생각해요. 윤 과장이 소연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이런 고객은 동전 개수기로 하세요. 셀프 창구도 있잖아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 윤 과장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과장님, 어르신께서 직접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기계 사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해드려요? 다른 고객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윤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죠. 로비 한쪽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동전 입금이라니. 저런 걸로 시간 낭비하네.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바꿔오시지.
심지어 VIP 고객 구역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아예 큰 소리로 불평했어요. 관리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서비스예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소연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모든 고객님은 같습니다. 불편하셔도 제가 끝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윤 과장의 인상이 더욱 구겨졌어요. 그는 소연 옆으로 바짝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소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행이 복지기관이에요? 실적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저는 지금 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죠. 정말 답답하네. 신입사원도 아니고. 그 사이 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연이 자신 때문에 곤란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죠. 소연은 계속해서 동전을 세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시커멓게 변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한 개씩 정리해 나갔죠. 30개, 35개. 그런데 그때 VIP 고객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구로 다가왔어요. 화려한 스카프가 휘날리며 걸음걸이에서부터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성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분은 나중에 하시고 저부터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 정말 답답하네요.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요? 여성이 짜증을 내며 윤 과장을 쳐다봤어요. 윤 과장이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다른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창구는 다 바쁘잖아요. 저 직원이 빨리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이 소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로비 안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저런 소액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차라리 저 사람 나중에 하시죠. 소연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전을 세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소연 양, 정말 괜찮겠소?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노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이게 제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동전을 세기 시작했어요. 40개, 50개. 드디어 모든 동전을 다 셌습니다. 총 32,000원이었어요. 어르신, 총 32,000원이에요. 통장에 입금해 드릴게요. 소연이 밝게 말하며 컴퓨터에 입력을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 과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박소연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윤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소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고객님 업무 처리 중인데요. 김 대리가 마저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윤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1번 창구에 김 대리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소연 자리로 왔습니다. 소연이 노인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요. 김 대리님께서 마저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고맙소, 소연 양. 당신 같은 직원, 요즘 보기 드물지. 소연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윤 과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박소연 씨,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고객 서비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VIP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고요. 윤 과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동일한 서비스요? 박소연 씨, 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돈을 다루는 곳이에요. 돈 많이 가진 고객이 우선이라고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오늘 일 보고서에 올려야겠어요. 비효율적 고객 응대, 개선 필요. 윤 과장이 펜을 들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그러실 필요까지는. 필요 없다고요? 지점장님께서 실적 관리 철저히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 지점 평가에 영향 간다고요. 소연이 입술을 꽉 물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윤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연이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소중한 고객이세요. 저는 그분을 정성껏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정성이요? 그 정성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봤다고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졌어요. 사무실 밖에서는 여전히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김대리로부터 통장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입금이 완료된 통장에는 잔액이 32,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통장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고맙소.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어두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노인의 마음속에서 어떤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다면 준호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그날 저녁 윤 과장의 책상 위에는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직원 박소연, 비효율적 고객 응대 건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경고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후회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맞는 일을 했는데 왜 잘못됐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누리은행 중앙지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소연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2시쯤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이